제가 준비한 점이 한일 무장수의 허상, 그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아니라 그 당시 1930년대에 국민당,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파악한 겁니다. 우선 일부 벽파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학이라고 대림교를 창시했던 사인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비 출신인데 눈을 뜨고 각성을 해서 세상을 분석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일부 벽파문이라는 책을 글을 썼습니다. 일부는 도끼입니다. 도끼 하나로 벽파, 세상의 모든 그 망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글입니다. 미국이요. 유럽 제국 공화국이지만 글도 개세여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당파 같지는 않다. 양방과 상민, 북왕과 북알, 및 적자와 서자, 그리고 노론과 소론, 남인, 북이 다 갈라져 있다. 당파 중에서도 군자, 소인이 있고 군자 속에 또 당파가 있고 소인 속에 또 당파가 있다. 이런 집단으로 열강에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패단은 그 유래가 이미 500년 됐으므로 세속에서 서로 습관하게 관습하게 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겨 그 이해와 시비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 나도 그와 같이 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사람이 1900년대 초기 당시에 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세 가지를 파악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파였습니다. 나도 미치게, 나도 어떤 형으로 살다 보니까 걔들하고 똑같이 술에 취해버렸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배였고 개한된 근대인의 눈에서 바라본 모습이 당파였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중경 기강에서 그 당시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의 당들 7개 당을 통일해서 한 당으로 만들자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 주관했던 사람은 국민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탄을 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아무 필요하면 필요하겠고 나중에 일본을 물쳤을 경우에 이자들도 다스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굳이 불러서 7개 당을 화합을 시키려고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보고서가 기각 한국 7당 통일회의 경과 보고서입니다. 이 또한 국사편찬위에 그 한국사 TV에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게 크게 2개 전선인데 하나는 한국국민당, 한독당, 조선혁명당 그리고 민족선연맹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 조선혁명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청년전의동맹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족주의 계열인데 회의 열린 첫날에 이 빨간색이 있는 공산주의 계열에서 샹 이거 못해 하고 퇴사해내는 겁니다. 그날 민족주의 계열만 나왔습니다. 그 민족주의 계열 다섯 회의에서 5당이 또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 결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이 다 찢어지고 그때 39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일 전선을 정비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나온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한국 독립운동이 일어난 부터 그 3.1운동부터 해외에 있는 혁명단체는 통일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같이 적을 타지하자고 누누이 호소했으나 자기들끼리 결과적으로 통일된 지 오래지 않아 또 뒤따라 분열 때문에 고하곤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번 통일한 후 그 마찰의 열등은 더욱 깊었고 시기심도 더욱 심해졌던 관계로 혁명한 지 20여 년이나 됐어도 당판의 분쟁만 같이 나타낸 성적은 적다. 동시에 같은 방 안에서 싸우면은 이 싸움에 매우 깊게 탄식되는 바다. 지금까지 통일하지 못한 원인의 소위를 고쳐낸다면 그의 가장 큰 병적 덩어리는 아래에 기술한 여러 점이다 하면서 쭉 몇 가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민족성의 단일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젊은 층에서는 늙은 층은 호류와 붕하다 그러고 늙은 층은 청년들은 유치하고 무지하다고 주장한다. 요즘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 위대한 영수 인재가 부족하다. 그 당시에 좀 유명하고 명망했던 사람들은 김구하고 김부부 두 명. 김구는 이 사람들 중국의 대통령입니다. 김구는 도덕과 명망과 분투하는 정신이 높이고 하지만 재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진가리, 기본봉은 재간은 약간 앞서나 연극에 떨어진다. 이번 대회가 실패한 것도 이 둘이 사전에 내부에 설득을 실패한 게 원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대체 여기는 중심 사상이라는 게 없다. 20년이 지난 혁명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중심 사상이라서를 수립하기 실패했고 각가지 외부 사상이 부족했다. 중심 사상이 없다 보니까 외부 사상, 특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무기력하게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에 따른 파벌 형성이 되고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됐다. 이게 얘네들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마지막으로 이다 뭉치다 보니까 각 당파 간에 깊은 시기와 불씨가 남아있더라. 각 당은 선천적으로 불건전하고 행동은 방황부정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루아침에 어느 날 진나라가 됐다가 완전히 쫓겨나가 있더라. 각 당파 상호 간에 신뢰가 없다. 이게 이 어렵게 중국 국민당 정부가 마련한 이 한국 7개당 통일 추진 대회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한 이 사람들의 4가지 이유입니다. 시기와 불신이 더 있네요. 자기 권리가 남한테 찝혀들어갈까봐, 지위도 밀려날까봐 계속 깊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진정한 통일을 바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1939년에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인정파들을 포함해서 모든 파들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아까 그 김영선의 처음 그 발표를 나왔던 것처럼 만주벌의 하인 투쟁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고, 거기 그나마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원봉이라는 집단도 저것도 그렇게 말도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온 거죠. 결론적으로 무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의지만 있었지 아무것도 실제로 한 게 없다.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봤던 해약 이기라는 사람이 썼던 일부 백퍼로 나오는 그 선비정신. 말로만 뭐하자 그러놓고 서로 손을 안 잡고, 그리고 말 뒤에 있는 칼도 없고 총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런 무능력자들 집단이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은 무국적 내지는 그들이 있었다는 일본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래서 해학기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살 때 천장과 동몽산수를 배웠다. 그때 그 부자 유친 분신유를 읽었지만 그 친자와 의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중국 역사책인 통강절호를 모두 읽었다. 나는 그때 중국만 있는 줄 알고 우리 한국에 있는 줄 몰랐었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46살이 돼서 세상 일의 뜻을 두고 보니 전일에 배웠던 것이 모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 성비 노릇도 못하고 농사꾼도 못되고 상인과 공인이 되려고 해도 되지 못하였다. 비록 국가가 오늘처럼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선비입니다. 제 공의 경력, 여러분들의 경력도 이와 같은 실정이므로 모두 도래가 돼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쓸모없는 책만 읽다가 쓸모없이 논직만 하고 쓸모없이 분직만 하고 권력다툼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쯤 봤더니 내가 장사할 줄도 모르고 뭘 만들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러니 나를 망하는 당연히 않는가 라는 말이 이 해학이라는 사람이 던진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 됐습니다. 이반영도 그랬고 민영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들 말을 치자면 토착을 내린 거죠. 야, 너네는 무능하고 당쟁으로 나간다라고 기술 없이 나간다라고. 그때 인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간도로 가고 상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제대로 힘을 합치고 그랬다면 뭐가 됐든지 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테러를 하게 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7개 당이 싸움으로 분열해서 나중에는 국민당한테 버린다는 위치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결이 다릅니다. 자, 얘를 내놓으셨습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친일 관료 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비난한 선비의 아들이고, 이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또 역시 군수들 두 여기만 친일 관료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부탁시면 안 했지만 하여튼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학력을 보면 도쿄제대, 교토제대 의학, 그리고 교토제대 물리학, 와세다대 야금학, 그 교토제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만주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상해 간 적도 없고, 미국 간 적도 없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집에 있는 돈, 아니면 돈을 끌어와서 살았던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윤일선이고, 박철재고, 최형섭이고, 윤세월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최형섭. 오케이. 다른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원자력 원장 병원장, 초대 원자력 연구소장, 초대 과기처 장관, 초대 원자력 과장관. 이 사람들이 건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송전을 끊고 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독탈을 받아가지고 다 굶어 죽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최영선이라는 사람은 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선을 대해서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윤일선은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에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몽땅 친일파로 낙인 찍혀 있는 그 집이죠. 박철재, 윤세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일종의 정치사라면 정치사고 사회사라면 사회인데 이 학 쪽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동력을 지고 있는 저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만들었느냐? 박정희, 이승만이 이 사람들을 불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이런 인재는 식민지 때 무장 투쟁을 하면서 길든 인재들이 아니라 이 국내에 있으면서 조선 안에서 묵묵히 공부를 하고 묵묵히 교류를 하면서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언제가 독립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걸출한 리더가 함께 이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지금 저기 서울 공릉동에 있는 트리건 마크 2라는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사이트입니다. 저거를 59년 7월 14일에 이승만이 또 역시 일본에서 공부한 최범린이라는 그 원자력 원장과 함께 기공식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둔감한데 옛날에 북한이 송전을 끊고 전쟁하기 전에 끊고 나서 그때 벌였던 그 참혹상에 대해서는 그거와 지금 오늘날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당시 원자력이라는 거는 아까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제1차 원자력 학술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그걸 기념해서 제노브 원자력 학술회의인데 저기 온갖 종류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600명이 물리학자, 수학자, 의학자 뭐 이런 사람 모두가 최초로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망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그 600년 사이에 처음으로 선비가 아닌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겁니다. 온갖 곳에 모든 종류에 물론 여기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승만이고 그리고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가 또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발전해 나가죠. 자, 그렇다면 그 윤세원 사람이 초대 문교부의 원자력 과장인데 이 사람이 자꾸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청년보다 똑똑한 인사력이 중요합니다. 깎지 말고 계속 해주십시오. 이게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만주에서 무장투쟁이나 인전에서 뭐 했던가 오케이 역사적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단이 과연 독립을 해냈는가
또 그 집단이 건국을 해냈는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오겠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이런 과학자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거는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이 건국기에 어떤 인재들이 어떤 리더를 만나서 이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만들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워낙 진영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다 얘기할 시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거 계속 큰 단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까 보셨던 최형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와세대 대학교에서 금속을 공부하고 와서 키스트 만들고 뭐 만들고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키스트를 설립을 하면서 외국에서 불러왔던 한국 학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당시 박정희보다 월급이 3배쯤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있게 한 거죠. 물론 정치를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저 7강 통일회의의 그 보고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와 이걸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저 최익형부터 뭐 어제까지 오는 그런 휘황찬란한 항일투쟁의 역사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에서 볼 수 있는 정말 항일 정도가 아니라 건국의 역사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만약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항일투쟁이 어쩌고 신흥불합 얘기가 또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무의미한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니들이 뭐 했냐라고 우리들이 그 무슨 우파들이 더 세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허상의 하나의 무장투쟁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독립투쟁이고 이걸 대비가 되면 더욱더 우리들의 논쟁과 토론과 앞으로의 역사의식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